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 드립니다. 구독 경제. 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힘내시라고. 네. 그런데 이게 뭐 그런 힘나는 배터리 얘기보다는 싸움 나는 배터리라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네. 전기차 배터리 분쟁을 끝내기로 전격 합의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2년간 소송 벌여왔는데 결과는 SK가 LG에 총 2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LG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세 건의 소송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영업권 침해 소송에서 SK가 완전 패소를 했죠. 아하. 그러니까 10년 동안 생산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품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부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합의를 빨리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의는커녕 그 판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뒤집기를 바라면서 이제 좀 로비를 했어요. 근데 예. 그동안에 특허 소송에서 SK가 또 하나 이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뭐 대통령의 거부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LG가 승소한 것을 뒤집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사실상 쉽지는 않은 노력이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좀 중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회사도 회사 수장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2조 원을 합의금을 내기로. 그러니까 1조 원은 현금으로 먼저 내고요. 네. 1조 원은 로열티 형식으로 해서 로열티 매년 형식으로. 내게 됩니다. 최 의원님,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 결과라고 봐야 되죠? 이제 누가 유리할까? 예. 진짜 2조 원이라는 돈이면 막대한 돈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익 개념으로 본다면 네. 2조 원을 벌어서 그걸 만회하려면은 정말 큰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오늘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뭐 추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증권회사들이 내는 이제 증권 이제 회사에 대한 그 리서치 보고서들이 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는 비상장 회사고 그 모회사가 LG 화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1일자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현재는 비상장 상태인데 아무튼 LG 화학에 워낙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LG 화학의 이제 증권사 보고서와 그다음에 네. SK 이노베이션의 보고서들을 좀 훑어봤는데요. 예. LG 에너지의 배터리 영업 이익률이 향후 한 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아직 배터리를 만들어서 흑자를 남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라 적자 단계인데 네. 만일 미국에 이제 지금 이 소송건으로 조지아 공장이 이제 그 공장을 완공하냐 마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공장을 다 짓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뭐 폭스바겐 등에 이제 매출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사업도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 어느 정도 이제 그 LG가 지금 달성하고 있는 그 영업 이익률 한 7%를 달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같은 영업 이익률이라면 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예. 2조 원을 벌려면 네. 매출이 28조 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28조 원의 매출액은 지금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올해 이 배터리 매출액 예상액이 3조 5천억이고 오호. 내년이 5조 5천억이에요. 예.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은 못해도 길게 보면 이제 한 5년 6년 5, 6년. 네.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 배터리를 팔아서 나온 영업 이익은 지금 다 미리 모조리 여기에다가 다 낸 쏟아부은 거네. 거다라고 예. 할 정도인데 그러면 되게 SK한테 막 막대한 그 손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막상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12% 올랐어요. 오호. 왜 그런 거죠? 시장에서는 예. 그동안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좀 떨어졌었어요. 지금 이 분쟁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이제 어려워질 거다. 이 사업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2조 원을 주고도 다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하. 나은 거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LG가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술 개발한 거를 SK 입장에서는 가져다 쓰는 거
네. 네. 볼 수 있고 네.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본다면은 뭐 침해했으니까. 기존에 이제 연구개발비 투자한 것으로 네. 치고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아.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윈윈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김윤경 기자님 앞서 미국 정부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까지 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야 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네.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만약에 거부권 행사라는 것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였어요. 아하. SK는 그거를 이제 로비를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예. LG의 지식재산권을 SK가 침해를 했는데 SK의 손을 들어주는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아하.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는 미국이라는 위상이 다 망가지게 되죠.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 예. 되겠네요. 근데 이제 또 SK의 손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SK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조지아주 조지아 공장에서 예, 아하. 엄청난 또 일자리를 예. 친환경 또 일자리죠. 이걸 창출을 하고 있고 아하. 또 그다음에 전기차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제대로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또 공급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하. SK를 또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싸우지 말고 네.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ITC, 그러니까 국제무역위원회에 이제 제소가 됐었는데 ITC에 이제 위에 있는 게 무역통상이거든요. USTR 예. 무역대표부가 직접 중재를 해가지고 네.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에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럼 결국은 LG, SK도 윈인이지만 미국 정부도 윈이고 조지아 주도 윈이고 결국은 미국이 최종 승리다라고 이제 미국 언론들은 쓰고 아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요. 네. 그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일자리와 미국 내 전기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다라고 아하.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좀 추켜 세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결국은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SK와 LG가 싸워서 결국 누군가 하나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미국에서 시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면 아하.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정세균 총리가 이거를 중재하려고 많이 맞아요. 노력을 했고 네. 실제 이제 그 아마 어디 토론회에 나와서 이렇게 싸면 남만 좋은 일을 시킨다. 경고성 발언을 예, 했죠?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합의 좀 해라. 강하게.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여러모로 이번에 이 분쟁 과정이 끝남으로써 뭐 기업들이며 양쪽 국가며 모든 부분에서 좀 다 좋은 결과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의로 홍경화님께서요. 합의했다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끼리 다투는 건 제 살 깎아먹는 결과잖아요. 서로 윈윈. 예. 네, 지금 뭐 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도 그래서 좋고 다 좋은 거네요. 이제 이거에서 예. 싫어하는 데도 있어요. 어디가 싫어하죠? 우리가 싸우면은 어부지리로 아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업체들. 중국이었는데 예. 중국에서는 아마 좀 네. 이번 모두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좋은 일은 참 어렵네요. 어렵죠. 누군가는 네.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네요. LG는 원래 또 합의금을 한 3조까지 불렀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그거보단 예. 조금 적은 거고 아하. 그래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SK와 LG 에너지 사이에 소송전이 오래 가면서 이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네. 니들 그렇게 싸우면서 반도체 제대로 공급 안 할 것 같으면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 배터리 죄송합니다. 배터리 공급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배터리 자체 생산할 거야. 이런 네. 소식이 계속 나왔잖아요. 폭스바겐은 아예 배터리 데이라고 해서 파워 데이를 열었어요. 네. 예전에 그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한번 연 적이 있었는데 테슬라에 이제 거의 대적할 만한 급으로 폭스바겐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배터리 데이를 지난달에 열었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자사 전기차에다가 이게 배터리가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어요. 어허. 근데 LG하고 SK가 만드는 거는 파우치형이거든요. 예. 근데 파우치형을 안 넣고 각형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각형을 공급하고 있는 이제 스웨덴 업체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하. 그러면서 자신들이 개발하는 거에도 열심히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전기차 배터리를 더 이상 이렇게 분쟁 때문에 공급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고 직접 하게 되면 네. 예, 우리 배터리 업체들 안 되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유럽 연합 자체가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아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 표준을 이어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LG, SK 이제 그만 싸우고 기술 표준이나 또 미래의 어떤 배터리 모델 이런 네.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한 기업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유럽 연합까지 나설 네. 정도면 정부를 넘어서 거의 전 지구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소송전이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합의로 그 사이에 서로 좀 이미지 실추도 됐고 여러 가지 좀 내상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미지도 만회하고 회복하고 좀 치유하고 해야 될까요?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종 네. 그 3사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렇죠. 이게 해외에서 해양 플랜트 그 석유나 가스 시추나 이게 탐사하는 데인데 네. 이거를 우리가 너무 경쟁이 우리끼리 심하다가 결국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무너졌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 이번에 이제 내상 입은 것들을 빨리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서로 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공동 개발이나 여러 가지 또 추진할 것들이 있으면 하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아무튼 뭐 지나치게 그동안에 이 싸우면서 뭐 소송 비용이나 로비 비용이나 뭐 그게 수천억 썼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이제는 빨리 털고 진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좀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의 소송전과 갈등은 이제 이 합의로 다 정리하고요. 미래를 향해서 기술 개발과 정부와 각 업체 간의 협력 잘 해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 경제 김윤경 기자,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얘기 좀 해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 행진에 대해서 아주 원성이 대단했었잖아요. 불만이 많았고. 그런데 당분간 매도 안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오, 그래요? 정확하게는 매도 안 한다가 아니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1 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순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틀 멈췄다가 다시 또 19 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국내 증시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만들을 표했는데 네. 국민연금이 그래가지고 매도를 멈추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게 아니라 예. 이제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기금운용위원회예요. 네. 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원래 여는 게 아닌데 네. 이런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그대로 두고 예. 그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목표치는 16.8%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2%로 이제 더 전략적 자산을 배분할 수 있었던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높이기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버퍼가 생겼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완충지대에.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식 그 순매도를 멈출 수는 없는 게 네. 지금 갖고 있는 주식 포지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오늘도 1,220억인가 순매도를 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네. 아마도 뭐 4개월 정도 혹은 뭐 6개월 정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순매도를 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은 계속 해야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예. 하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생각하면은 네.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는 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연금을 이제 납입을 하면 결국은 한 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렇게 아주 먼 미래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모든 투자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전체 자산을 운영하는 데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네. 비율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주식에는 15%, 그다음에 해외 주식에는 35%, 네. 국내 채권의 25%, 해외 채권의 10%, 그리고 이제 대체 투자의 15%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이게 이제 2025년 말까지 이렇게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거는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내다보면서 계속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국내 주식이 해외의 다른 자산들의 상승보다 더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를 훌쩍 넘긴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15%를 2025년 말까지 맞추려고 한다면 예. 그거를 이제 차곡차곡 팔아야 되는 거고 아하. 그래서 21년 올해 말에는 16.8%로 이제 목표를 정해놨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부터 천천히 팔아야 연말에 맞춰갈 수 있으니까 계속 팔아왔던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죠. 아하. 그리고 이거를 정치권이 받아서 받아서 네, 압력을 넣고. 국민연금에다가 야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서 이 장기적인 계획이 틀어지면 네. 이거는 결국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버퍼를 굉장히 조금 더 써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1%를 뒀는데 네.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고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아하. 근데 전술적 그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자산 배분을 조금 바꿀 수 있다는 정도가 됐고 네. 그다음에 2%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넘어가기만 하면은 그때마다 펀드 매니저가 계속 보고를 해야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상 투자가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거는 이제 국민들 개미 투자자들의 좀 원성에 음흠. 답해주는 성격의 그런 조치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우리 예. 국민 여러분이 다 주인이시고 예.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자산 잘 운용해서 네.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고객들이시고 물론이죠. 넓게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든데 국민연금 너희만 좋자고 자꾸 팔면 주가 떨어지고 나 손해 본다 이 소리도 무시는 못할 것 같고 예. 결국 그래서 나온 것이 15% 국내 주식 보유 네. 퍼센트에다 전략적인 보유 수준을 2% 늘려준 거다. 그럼 그게 가장 좋은 최적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가장 좋은 최선의 아니다라고 얘기를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에만 투자해서도 안 된다고 안 되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예, 일단 좀 넓은 물로 나가서 그럼 그게 그 수익률을- 15%라는 비율은 적정한 건가요? 그거는 그건 뭐 이제 지금으로서야 굉장히 그 예. 세계적으로 네. 여러 자산들이 있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자산. 그 투자 자산들의 규모를 봐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한국에 그러면 다 쏟지 왜 네. 외국 주식을 사냐 이러는데 예. 외국 주식은 또 그만큼 더 성장 가능성이나 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예.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나중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계속적으로 물론 바뀔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의 각 분야별로의 시장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하. 변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거를 한 5년을 내다보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떤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다시 흔든다고 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랐으니까 팔지 말아라 하지만은 만일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진다면 예. 그때는 또 국민연금이 그것을 주식을 사줘야 시장을 받쳐주는 그러네. 안전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팔지 않으면 아하. 올랐을 때 팔지 않아 놓으면 나중에 살 돈이 없는 살 거죠. 여력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아하. 이런 측면을 양쪽을 다 고려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네. 말씀 이제 해주신 것 중에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2%였는데 이번에 예. 플러스 마이너스 3%로 1% 정도 더 재량 범위를 넓혔고요. 대신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네.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줄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니요. 제가 거꾸로 되면 그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전략을 배분은 2% 늘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술.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늘리고, 2%로 줄였죠. 예. 그렇게 이제 전술적인 것과 전략적인 게 아무튼 5% 내외로 계속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이 전략적인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전술적인 거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는 거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전략적인 자산 그 범위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재량을 높여놓고 그렇게 재량이 높다 보면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들을 잘 지켜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그 일부 이제 정치권의 이런 네. 의견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면은 이게 큰 이제 네. 잘못일 수 있다. 잘못일 수도 있다. 지금 계속 이게- 국내 주식에만 투자해놓고 그 예. 비중을 맞추지 못하고 그런다면은 나중에 매각해야지 되는 물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러네요. 204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고갈 상태가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요. 그때 이제 지급을 해야지 되는데 지급 여력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해외 주식 투자도 50%까지 2025년까지 늘리겠다. 아하. 이렇게 해왔는데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국내 주식 범위 투자만 늘리고 매수만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그 문제가 예. 있네요. 8860님께서 그럼 국민 돈으로 연금을 잘못 운영해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튼실하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운영해달라 이런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네, 마지막으로 그럼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이런 고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두 분 전문가께서 짧게 좀 해법을 주시죠. 김경 기자님. 예. 최고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다 가져가고요. 네. 특히나 시장의 안정성을 또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국민연금 법에 이렇게 운영의 규칙들 그리고 시행령 다 이렇게 마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을 이렇게 쉽게 함부로 흔들어대면은 안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 기자. 리스크와 함께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흔들지 말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흔들지 말자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